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윤정식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 시작하면서 나눈 이 대화 상당히 좀 한심하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었을까요? 네, 한심하지 않고요. 네. 네, 사실 제가 빨간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제약이 좀 많아서 주식을 하지 않는데 네. 어제 시장을 보는데 상당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직업이 주식인 지인들이 많은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좀 황당한 질문들도 많이 물어봐요. 이제 자기들도 좀 불안한 마음들이 좀 주식이 있으니까. 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식이 업인 사람들 뭐 평생 한 뭐 최소 10년, 많으면 20년 정도 주식만 했는데 네. 좀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오늘 저녁 뭐 먹을지로 끝났는데, 예, 근데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네. 질문도 황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상승했으면 하는 마음에 빨간 넥타이까지 좀 네. 메고 왔는데. 근데 주변의 그 불안한 것의 가장 근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변동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한 2주 전도 사실은 변동성이 심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근데 2주 전에 변동성이 있을 때는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 스트레스가 오는 게 사실 메인이었다라면 지금은 불안감이 여기에 또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니까 당일날 계좌의 수익률과 자산이 좀 많이 바뀌죠. 이런 네. 부분들이 가장 큰 이 스트레스였다라면 지금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사실 메타발 충격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계속 끌고 가도 될 것이냐? 그럼 반도체 말고 그럼 뭐 사도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사실 근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 사야 될까 그랬을 때 이전에는 반도체 다음에 로보틱스 많이 이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로보틱스 말고 다른 섹터들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안한 거예요. 예, 그 외에 주도하지 못했었던 섹터들까지도 관심도가 많이 간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불안함과 지금의 불안함의 차이는 제가 느끼기엔 그때는 삼전 못 사서 막 올라갈 때는 삼전 못 사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안 오르고 삼전 하이닉스만 오르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삼전 닉스 떨어지는 날은 요게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내일 다시 튈까? 왜냐면 하루 떨어지면 무조건 다음날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불안은 진짜 불안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불안은 네. 진짜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나? 여기에 대한 불안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는 불안은 호재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 더구나 SK ADR 한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 등등.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폭보다 체감적인 하락은 거의 하한가 맞은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런 근간이 변했냐? 근간이 변했으면 지금부터 떠나야죠. 근데 그 근간을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우리 끊임없이 논의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정보 한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사실 좀 전에 두 분 대화 말씀 중에서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7월 22일 구글 실적 말씀을 하나 해주셨었고 또 하나는 좀 더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자리였고요. 우선은 이 구글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메타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메타는 사실 좀 더 메이저가 구글이죠. 구글과 애플이 좀 더 메이저고요. 메타는 사실 한 단계 아래라고 봐야 되는데 광고회사. 네, 구글이 여기에서 부족하다로 해주면 제일 깔끔하죠. 근데 구글도 여기에서 약간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구글과 메타, 애플 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이 기업들인데 지금은 사실 갑의 위치라기보다는 거의 동등해진 분위기가 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끌려가는 부분들도 있죠. 반도체 가격을 계속 올려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속상했을 수도 있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구글도 조금 더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AI로 가야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빨리 하느냐 여기에서 점유율 1등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과연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당연히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근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규모 투자를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두 수장들이 반도체가 부족해질 거라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수천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 2년 사이에서도 당연히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유가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점유율 늘려가고 싶어 할 텐데 향후를 대비해서 그 늘려가는 것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까지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길게 봤을 때도 그렇고 반도체는 여전히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 크게 의심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많이 가더라도 주가가 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 전체 시장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금리 문제든 하여튼 매크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질 기업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이 올랐으니까 SK하이닉스 8배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뭐 늘상 열려 있죠. 다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쭤보니까 제가 계속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계속해서 실적을 믿으니 밀리면 사라는 전략을 권유해 드리는 거고 근데 다른 분들의 전략은 각자의 몫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정영진 프로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좋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네. 그거는 케어해 드리겠다. 아하. 네, 정 프로는 제가 케어해 드립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밀리면 사라. 네. 오늘도 밀린 거죠. 이 정도 많이. 네, 밀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아침 상황 좀 보니까 네. 스퀘어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랑 닉스는 그나마 뭐 한 3, 4%인데 스퀘어랑 삼성전기 뭐 이쪽은 막 7, 8%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꽤 많이 빠지네요. 네, 전기 많이 빠지고. 네. 현대차는 뭔데 그냥 계속 빠지네. 네. 예. 여전히 달리고는 있긴 합니다. 자, 두에빌도 좀 빠지고요. 네. 오늘 아침 장 좀 분위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장도 사실 빠졌죠. 뭐 낙폭이 네. 더 컸다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미국 분위기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유를 붙이자면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에서 많이 빠졌고 요즘에는 한국 증시가 반도체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미국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또 미국 시장 또 많이 빠지긴 했죠. 낙폭 줄였어도 네. 그 부분이 국내로 넘어와서 국내 증시도 다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낙폭을 좀 크게 시작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하. 시장은 항상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성적인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는 감정적인 공포감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감정적인 공포감이 들겠지만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좋은 표현인데 이제 감성과 이성 간의 이제 교차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멘탈이 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멘탈이 나갔으면 왜냐하면 이거 네. 이제 수급이잖아요. 결국 외국인들은 디폴트 계속 팔 거고 기관은 더 이상 사질 않는다. 파는 것은 운신의 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결국 개인인데 개인이 지금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엄청 크거든요. 물론 개인이라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만 필요한 것은 어떤 모먼트인데 이 모멘트가 어쨌든 어저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개인들이 봤을 땐 저는 뭐 잘 끼워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ADR 상장 그리고 등등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불안이 엄습하잖아요. 내일이면 아마 SK ADR 공모가 이제 나오는 날인데 이런 불안감 때 이성적인 판단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이 이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많이 올려주는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한 2주 전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투자자 예탁금이 130조에서 줄지가 않았어요. 매일매일 개인들이 1조에서 많게는 8조 원까지 매수를 하는데 1조 원 매수라면 1조 원만큼 줄어야지 맞는데 1조 원 매수라고 8조 원 매수를 했는데도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130조 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돈을 계속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돈이 대체적으로 예금에서 빠졌습니다. 네. 은행에 있는 예금을 많이 해지하고 투자자 예탁금을 증가를 시키면서 이 돈으로 주식을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투자자 예탁금을 중심으로 한 주식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잘 갔어요. 근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 살펴보면 120조 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어제 개인들이 3조 원 매수했는데 예탁금 5조 원 줄었어요. 아하. 네. 그만큼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개인들이 좀 약간 패닉이 온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탁금에서 돈을 더 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신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좀 멘탈이 좀 무너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지금 주식을 풀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고요. 그리고 차트상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국내 주식 차트는 사실은 지금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있지만 좀 더 제가 근본을 말씀드린 게 실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전에 저희가 국내 주식에서 미래세 열풍이 불었을 때 펀드를 많이 했었죠. 그때 네. 적립식 펀드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 사듯이 지금 내가 현금이 100만큼 있다 그러면 이걸 한 10개 정도로 10등분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적을 믿으시고 10분의 1 하나 사시고요. 주가가 또 떨어지면 조금 더 싸게 10분의 1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막 실적이 좋고 근본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이게 사실 매수해도 나중엔 결국 이 가격으로 올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네. 그러니까 조정받고 약세장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7,300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지금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하락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방산이 조금 괜찮나요? 방산 쪽이랑 금융 요 정도가 약간 뭐 플러스거나 뭐 보합 정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별로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금융주가 요즘에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금융주가 시장의 좀 방어주적인 성격,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 사실 금융주가 달라진 게 없어요. 금리는 인상 추세에 있고요. 뭐 7월 달에 뭐 금통위에서 인상을 하겠지만 채권 금리 여전히 인상 시기였었고 그리고 개인 대출, 기업 대출은 상당히 호조세를 금년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목을 못 받다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지니까 금융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금융주들도 그렇고요.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주목을 좀 덜 받았었던 종목들 분명히 2026년은 실적 장세였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실적 장세였기 때문에 실적 장세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실적 장세 안에서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금융주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좀 방어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추세를 확 갈아타는 모습들까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실적이 좀 좋으면서도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었던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차트가 깨졌죠.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금년에 굉장히 히트를 했었던 종목이죠. 상당히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좀 하락을 했는데 근데 반도체와 삼성 전기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있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좀 더 폭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마진율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 마진율이 한 15% 정도 나오죠. 이제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이 저전압 뭐 MLCC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한 10% 후반까지는 올라갈 텐데 반도체에 비하면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5에서 10% 사이거든요. 잘 나와도 10%가 안 나옵니다. 마진율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굉장히 강한 반등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악재에 반응하고 조금 더 예민해져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 떨어진다 혹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금융주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도 좀 싸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겹치면서 좀 올라갔던 것 같고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증권주들은 호재를 한번 좀 반영을 했었죠. 거래 대금이 좋아지면서 사실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미래에셋 증권을 필두로 해서 스페이스X 기대감이 오면서 증권주들 관심 좀 올라갔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와 은행주들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눠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좋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약했었던 그런 섹터들 제가 3프로 나온 지 한 달 반,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 나온 지요. 처음 출연했을 때 제가 약간 두려움을 가지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백화점과 음식료와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섹터들이 향후에 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아니면 섹터의 확산이 일어날 때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섹터들 지수에는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섹터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한번 좀 볼까요? 한화오션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컸죠.
네. 차트는 어떻습니까? 차트가 사실은 네. 완전히 무너졌죠. 사실은 지지를 좀 했어야 됩니다. 한 10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해줘야지. 10만 원 살짝 위 혹은 10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줬어야지 맞는데 올라간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있었죠. 가능성은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이 깨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한다. 상당히 투심이 깨졌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조선주들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AC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저건 갭상승과 갭하락이 동시에 나왔던 상황인 거죠?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전날, 그러니까 어제 전전일이죠. 이날은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갭상승이 나왔는데 네. 이날 상승폭을 확 줄였어요. 장중에. 그러면서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었는데 시장이 약간씩 흘러내리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잠수함 수주 못했어요. 사실 기대감이 엄청나서 상한가 기록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오션의 잘못, 캐나다 수주를 못했다라는 이런 잘못보다도 시장이 많이 투심이 좀 깨졌기 때문에 예민함에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차트가 좀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화오션 포함 뭐 조선주 전체가 조금 약하죠 지금. 네, 조선주가 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 미국 기대감이 사실 많이 좀 줄어들어갔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상승을 할 때는 미국과의 이런 어느 정도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조선수를 사들이고요. 미국에서 네. 여러 가지 조선 이 배를 건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기대감을 올라갔는데 지금 이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면서 네. 조선주들 투심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주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호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깨졌다. 그리고 차트가 깨졌다.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사이드카로 시작해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나왔을 때 원래 통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 날은 확률적으로 반등했었다. 네. 혹시 그 다음 날에 반등 않으면 이 거래일 이후에는 반등폭이 좀 있었다라는 게 과거의 통계인데 오늘은 일단은 우리 시장 시작했는데 네. 시작과 동시에 하락폭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3%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눈에 많이 띄는 게 SK 스퀘어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고요. 네. 삼성 전기에 대한 하락폭도 상당히 좀 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탑 10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뭐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나와서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 큰 변동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시장이 좀 밀렸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지금 3.35%인데 낙폭을 좀 줄여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하락폭이 좀 과도했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나올 때 외국인 선물을 사면서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하락을 만들었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장 초반에. 근데 외국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하락폭이 깊어졌죠. 그래서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고 뭐 외국인이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시장에서 매수한다 이런 모습들까지는 쉽진 않겠지만 선물 포지션으로만으로도 어제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을 좀 줄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제 하락도 좀 과도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농담을 한번 드렸었죠.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모습은 조금 더 이성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후반이 좀 기대되는 오늘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결국 뭐 중요한 건 수급이고요. 수급은 이벤트 모멘텀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개인 수급이 모든 걸 좌우하니까요. 네. 코스닥은 앞에 7자도 잘하면 달겠네요. 네, 오늘 뭐 7자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자, 투자라는 게 참 힘들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 공포스러울 겁니다. 트레이딩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주식이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립니다. 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는 한데. 네, 우리 정 프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특별히 악재가 이렇게 막 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악재는 네. 뭐 해석하기 나름 다름이죠. 뭐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드러난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일희비하지 말고 결국 주인공은 기업이고 돈을 법니다.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분들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하긴 9천 뭐 한 200 요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또 고점 대비하면 2,000포인트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뭐 무너질 만한 충분한 또 상황이 되긴 하는 거죠. 뭐 다시 그 가격에 가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럼 또 이제 열광 하시겠죠. 그때 팔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그때 팔 수 있냐? 그때 더 사실 것 같은데 9,200도 이렇게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자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코스닥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닥 네,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네. 아하. 코스닥이 차트가 정말 좋지 않죠. 사실은 거의 무너진 차트입니다. 1000포인트도 안 되죠.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시작을 했는데 1000포인트 당연히 무너졌고 지금도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좀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좀 더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코스닥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멘탈이 조금 흔들리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래서 좀 더 굳건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를 떠나서 네. 종목들을 봤을 때에도 코스닥 종목을 조금 더 불안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언젠가는 오르겠죠. 근데 그 언젠가니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급입니다. 수급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시장가로 누군가 많이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시장가로 누군가가 많이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많이 사주고 있는 매수 세력이 조금 힘이 약해져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파는 물량 자체가 적더라도 시장은 좀 더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조금 예민해져 있는 불안해져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매도하고요. 조금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12개월 PE 기준으로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죠. 네. 7배가 깨졌던 것 같은데 6.7배 뭐 이랬던 그래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인가? 늘 늘.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요? 거래량도 전일보다 조금씩 더 코스피가요? 터지고 있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양전을 했다고요? 네, 양봉으로 봉이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아까 과정이 좀 전에 좋다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락폭이 하락이 3.7%, 3.8% 정도 마이너스 났었다가요. 지금 마이너스 7.5%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죠. 사실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갭으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장 초반에 음봉이 좀 나왔었고요. 61선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줬던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낙폭을 좀 더 하락폭이 극초반에는 조금 더 키워졌었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랫골이 달았고 양봉을 짧지만 양봉을 내줬잖아요. 이 봉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물리학의 법칙과 사실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가속도의 법칙이 있죠. 이 관성의 법칙이 사실 이 봉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의 길이가 위든 아래든 길면은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갔던 확률들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양봉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좀 더 상승으로 갈 관성의 법칙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 가속도의 법칙이 이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은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실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난다라면 이 양봉에 대한 힘을 더 더해질 수 있고 다시 시장을 상승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 오늘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양봉이 조금 더 올라가는지 낙폭이 좀 더 축소되는지 여부 한 9시 한 반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9일이 9,385포인트. 네. 올타임 하이였네요. 9,300. 85포인트. 85. 아까 잠깐 보이시죠? 네. 9385. 네. 그게 이제 6월 19일 날. 기록에 장중 기록. 그렇죠. 네, 9385. 자, 근데 이 트레이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트레이딩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ETF로 트레이딩을 상당히 좀 많이 왜요? 하는 것 같고요. ETF 특히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ETF로 트레이딩은 네. 시점과 네. 어떤 자리를 베팅하는 건데 그게 글쎄요 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트레이딩과 단타의 약간 차이가 뭐 물론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단기적인 매매나 트레이딩이랑 똑같지만 네. 단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단타라는 게 장중의 변동성 사실
한 2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빠지면 삽니다. 그럼 다음날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단타를 치는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쉽지 않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사실 쉬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단기적인 매매는 좀 쉬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단기적인 매매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중독성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매매했었고 매매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좀 어색한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들은 좀 잠시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매일 아침에 샀을 때 아니면 오후에 샀을 때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억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급이나 차트를 보셔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많이 이제 소통하다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레버리지를 해볼까, 트레이딩 해볼까. 결국 이렇게 들어보면 단기적인 시계와 트레이딩 관점이잖아요. 그럼 과연 전문 투자자인가?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했던 투자자일 뿐. 그래서 그냥 좋은 주식을 좀 시계를 넓혀가지고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보고 한 3년, 5년 보고 빠지면 조금씩 사가고 물론 그 업황이 정말 끝물이다 아니면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런 큰 시계를 갖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실제 액션은 힘들대. 그 심리가 어떤 겁니까? 자, 봐요. 3년 후 2배, 5배 가는 거는 5배요? 2배요? 왜 그냥 지금보다 조금 오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아하. 자, 네. 오늘 당장 10% 빠졌죠, 3전. 네.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쌓였잖아요. 지금 3천, 한 4천에서 9천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경험이 쌓인 게 뭐예요? 하루 빠지면 하루는 무조건 다음날 오르더라. 그전엔 그 전에 쭉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자 10%뭐 5% 이렇게 빠진 날이 있으면 다음 날 무조건 아침에 사서 아니면 이제 그 빠진 날 저점에 좀 사서 다음 날 올라가는 것만 먹어도 그게 10%인데 그런데 거기다 레버리지가 생겼어? 20% 먹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는 거죠. 아하. 그 다음에 팔고 하루에 이틀에 20% 10% 이렇게 챙기는 게 누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2년 후 3년 후에 뭐 2배 5배 되는 거는 나는 못 기다리고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리죠. 예. 정보님도 그럽니까? 저는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심리를 심리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심리는 충분히 듣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답답한 것 같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음. 뭐 맞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뭐 장기 투자, 좀 더 건전한 투자가 조금씩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사실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꼬인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급이 꼬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주가 상승이 좀 더 컸고 반도체가 주도하지 못했던 나라들의 시장 수익률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처럼 수급이 꼬인 나라는 없거든요. 상승률도 1등이지만 수급도 1등으로 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을 보자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좋으면 그 실적을 반영한 주가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그 주가가 6개월 미리 나오거나 6개월 늦게 나오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3분기도 분명히 좋거든요. 삼성전자의 실적,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3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믿고 좀 다가가시는 게 좋지. 지금 오늘 하락한다, 오늘 상승한다라고 좀 많이 흔들린다 보다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적립 투자처럼 좀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우리 빈센트님의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참 좋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국장 투자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은 2년 3년 해서 정말 잘 먹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해서 그동안 2, 3년 투자해서 먹은 게 뭐 있을까? 하다못해 뭐 그 제일 대표적으로 저 2차 전지 때만 해도 야, 앞으로 전기차 다 탈 거고 지금 고점 지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고점 지나서 막 떨어지는 순간에도 야 어차피 2차 전지는 앞으로 뭐 ESS가 그다음에 전기차 다 탈 거고 나머지 좀 더 길게 보면 로봇도 다 배터리 들어갈 건데 배터리가 안 갈 수가 있니? 배터리 최고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그래서 배터리에 그때 엄청나게 들어갔었고 떨어질 때도 못 팔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2년 3년 기다려보자. 3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70% 60%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3년 뒤에 보자. 이게 안 통한다는 거지.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죠. 지금은 숫자가 찍히죠. 네, 2분기 실적을 보면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를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세계 1등의 실적 숫자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죠. 이제 그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을 바꾸는 꿈과 기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숫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네. 네. 숫자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면 주식사를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 네. 근데 정프로님은 어떤가? 전 그게 더 궁금하다. 네. 저는요. 저는 이제 빈센트 믿고 네, 갑니다. 왜냐면 저랑 이제 한 7, 8개월 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하이닉스가 플러스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이닉스 플러스 전환했고 삼성전자도 플러스가 머지 않았어요. 차트 다 세웠고요 지금. 그래서 샀어요? 갑자기 왜 플러스가 됐지? 어디 뭐 하이닉스? 네, 아까 나 뭐 하도만 아니야 안 샀어요. 내가 그냥 용서해 드리는 네, 거죠. 안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 올려 세우고 사더라도 있고 조금씩 낙폭도 급하지 많이 않게. 줄고. 네,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이성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너무 공포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빈센트님 말씀 주셨던 게 숫자를 믿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공포도 아니고요,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요. 여전히 쌉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90조 원 가까이 벌었거든요. 89조 원, 그러니까 평일날, 그러니까 주말까지 일했다고 쳐도 하루에 1조씩 번 거거든요. 정말 많이 버는 기업이고 3분기에는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믿고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방송에 나와서 지금 코스피가 하락 추세였는데 좀 전까지 주식 사세요 이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숫자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시장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천천히 들어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윤저익 산무 되게 왜냐하면 어려운 자리죠. 네. 이렇게 거의 7만 명 가까이 보시는 이 엄중한 무대에서 자기의 생각을 꿋꿋이 얘기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충분히 공감해야죠.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덤덤하게 얘기하는 것이 되게 밸류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게 네, 안 좋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그냥 결국에는 좋은 데는 이유가 있고 안 좋은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시장의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기회를 조금 엿봐서 정프로한테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이견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선택하냐. 네. 네, 그래서 정프로가 바로미터다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그래도 어제와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15분 만에 좀 반전이 되긴 했네요. 근데 근데 수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지게 될지. 수급이 중요하죠. 네. 개인들이 좀 파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뭐 사실 2천억이지만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제 선물 사면서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지금 당장 전환한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라도 좀 들어온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사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의 물량들이 사실 여전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팔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물량이 좀 들어온다. 그리고 네. 기관이 반도체 좀 사주고 있죠. 전기전자 매수해 저건 준다는 어떤 걸 점. 의미할까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은 나쁘게 볼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기관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은 이미 했습니다. 위에서 좀 한 물량들이 좀 있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들어오는 게 또 ETF죠. 근데 이 기관에 개인들도 많이 섞여 있어 보입니다. ETF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인들도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포였지만 이성을 좀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고요. 이 기관의 물량들의 절반 정도 지금 개인이신 것 같거든요. 금융투자니까 ETF로라도 매수를 좀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씩 이성을 찾아가고 있고 외국인도 뭐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로 좀 들어온다라는 점, 어제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게 장 초반이지만 이런 수급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게 보면 전기전자와 대형주의 저 기관계에 잡히는 거는 중복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전기전자 중복입니다. 중에서 대형주를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것이고 금투면 이제 ETF를 위시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간 것도 이쯤 되면 살만한 심리도 있다. 혼재되고 있군요. 네. 네, 오늘 아침 시장 아직 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죠?
네, 아직은. 다시 하이닉스 다시 또 뭐 보합권 정도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 정도에서 좀 이 매수와 매도가 좀 맞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플러스 뭐 3% 5%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개별 종목도 아닌데 그렇지만 낙폭을 좀 많이 줄였다라는 게 시장에 좀 이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또 기아가 플러스 났고요. 기아요? 현대모비스도 플러스 났습니다. 플러스 한 1%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약간 아쉽게 뭐 마이너스 2% 정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기아와 모비스 사실 로보틱스 기대감은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기아가 2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실적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보틱스는 꿈이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기아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반등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시장 쭉 살펴봤고요. 아침 처음 뭐 넥장이나 요 장 시작할 때보다는 정기장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분위기가 네. 좀 풀려가는 것 같은 희망적인 상황이라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우리 윤정식 상무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